이제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철학입니다.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리스가 나왔고요. 리스 부채는 고정 리스료, 변동 리스료, 잔존가치 보증, 그 다음에 매수 선택권 대상 리스료, 종료 위약금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내재 이자율 또는 증분 차익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이제 리스 부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측정된 리스 부채와 성분 리스료를 가산하고 인센티브를 차감하고 직접 원가를 더하고 해체 및 복구 원가를 더해서 사용권 자산을 측정하게 됩니다. 각각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리스 이용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내재 이자율 또는 이제 증분 차익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리스 부채의 이제 측정 요소인 5가지 리스료, 그다음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이렇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서에 따르면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 원가로 정의됩니다. 세 가지면 리스 이용자, 리스 제공자, 그리고 리스 제공자 중에서 금융 리스, 운용 리스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 개설 직접 원가의 회계 처리는 리스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사용권 자산에 포함됩니다. 그 금융 리스, 운용 리스 이제 각각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운용 리스의 경우에서는 리스 기간 동안 비용화됩니다. 그 금융 리스의 경우에서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리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리스 개시일의 비용 처리, 개시일에 이제 판매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이제 비용 처리가 되고요. 그 외에서는 이제 순투자 측정 시 포함하게 되어 결국에는 이제 리스 기간 동안 비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회계 기준원의 질의 회신이 있는데요.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 중개 수수료, 수수료, 그리고 임차 권리금 이런 부분들은 다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리스 부채 5가지 리스료 요소입니다. 리스 부채에 포함되는 리스료, 이제 리스료의 정의는 기초 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리스료는 첫 번째 고정 리스료는 실질적인 고정 리스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1017호에서는 없던 내용인데요. 이제 형식적으로 변동성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을 실질적인 고정 리스료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스료를 매출액의 30%라고 이제 그렇게 계약상에 정의될 수 있는데요. 이때 매출액이 100원 미만이면 30원인 경우, 한마디로 이제 매출액이 얼마가 발생하든 최하로 30원이 이제 30원 이상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30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피할 수 없는 변동성이 포함하나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정 리스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하게 됩니다. 다음 변동 리스료입니다. 변동 리스료는 지수나 요율 또는 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를 의미하는데요. 기준서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그 다음에 리보 같은 기준금리, 세 번째로 시장 대여 요율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는 최초 리스 개시일의 지수 또는 요율을 가지고 최초 측정하게 됩니다. 변동 리스료는 이러한 이제 지수 요율 이외의 변동 리스료는 변동 리스료로 보지 않습니다. 잔존가치 보증은 리스의 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매수 선택권 대상 리스료.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을 의미하고요. 종료 위약금, 리스의 이용자의 종료 선택권을 반영하는 경우에 그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도 리스료에 포함되게 됩니다. 변동 리스료 관련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출 연동이고 두 번째는 사용 면적 기준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이제 구성됩니다. 두 번째는 물류창고 임차료인데 월별로 사용한 면적 기준에 따라 임차료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리스료를 리스 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지, 리스료가 변동 리스료에 해당하는지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기준원에서는 이러한 이제 리스료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수나 요율에 따른 리스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데요. 아래 이제 보시면은 부채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변동 리스료는 그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고 리스 부채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제 변동 리스료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의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16호와 1017호의 리스료에 대한 이제 차이 부분을 요약해서 나타낸 장표인데요. 고정 리스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1017호에서는 실질적인 고정 리스료에 대한 별도 설명은 없었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두 번째로 변동 리스료인데요. 그 종종 기준서에서는 조정 리스료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제외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1116호에서는 지수 또는 요율에 연동되는 변동 리스료는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인데요. 종전에서는 이제 영가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이었었는데 그 영가라는 부분이 빠지고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이 포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종료 부담액은 과거는 이제 규정이 없었지만 포함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리스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리스 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금액도 포함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특수관계자는 빠지고 리스 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인 내재 이자율 그리고 증문차익 이자율의 부분입니다. 내재 이자율의 먼저 정의입니다. 리스료 및 무보증 잠조 가치의 현재 가치 합계액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제공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받을 금액, 리스료와 무보증 잔조 가치 이 금액과 투자한 금액,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 내재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문차익 이자율은 이제 리스 이용자가 이 내재 이자율인데요. 리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 금액을 구해야 되니까 사실 그 현실에서는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리스 이용자의 증문차익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준서에 나와 있습니다. 증문차익 이자율이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담보로 그 사용권 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 한마디로 이제 자금 차입을 해서 사용권 자산을 산다면은 지급해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제 증문차입 이자율을 구할 때 먼저 신용등급 리스 이용자의 신용등급을 결정해서 그 신용등급에 맞는 관측 가능한 부채 수익률, 트리플 B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등급에 따라서 부채 수익률을 관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거를 사용권 자산과 비슷한 담보 효과를 조정하고 기간을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외야 조정 같이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 대한 조정을 거친다면 증문차익 이자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추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증문차익 이자율을 산정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간과 담보와 이제 필요한 금액, 경제적 환경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산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1017호 과거 기준서인 1017호에 나와 있는 증문차익 이자율과 그 개념이 동일합니다.